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 정부 중동사태 대응 추경 격돌이다. 실용외교가 종미질하고 친일짓하고 친중질하는 게 실용외교네. 이른바 전쟁 추경 또 들고 나왔죠. 코스피 6천 팔더니 이제는 5천 유지. 6천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제 5천 얘기 나오네. 지선 전에 5천 깨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4천 유지하면 되겠다. 그렇지, 현금 살포. 이거 대도 안 한 게 전쟁 추경이라면서요. 또 돈을 첩뿌립니다. 이 돈을 또 첩뿌립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도대체 이 주구장창 돈이나 첩뿌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전쟁 당사자도 아닌데요. 전쟁 추경 타령하면서 지선용, 지방선거용 돈 뿌리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뭔 국가를 운영한다고.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21세기판 다라이 고무신 선거, 비싼 말로 하면 금권 선거다. 넘어가고요. 플라스틱 제품 생산 차질 현실화할까 조마조마 대체제 확보에 나서. 없어. 대체제 확보 어디 그 나서냐. 지금 없는데. 아이고, 종량제 나오네. 종량제 봉투는 납품 포기 가능성, 끝내준다. 그동안 뭐 괜찮다고 구라 엄청나게 팔았지요.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쓰레기 봉투도 못 만든다. 잘 돌아간다 진짜. 뭐 가격은 둘째치고 물건 없어요. 지금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잘 돌아간다 진짜. 이따구로 사기치고 찾아 빠져가지고 넘어갑니다. 현실할까 조마조마. 현실화할까 조마조마가 아니고 이미 현실화 됐어. 뭔 저씨 조마조마냐. 김병기 6차 출석 수사 지연 논란에 무슨 말씀을. 이거 팔자 좋네. 팔자 좋네. 안 그래도 질질질 끌고 있었는데 이란전 덕분에 아주 재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얼굴 피었네. 좋겠다. 넘어가고.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가지고 마이너스 2.45% 떨어져가지고 우짜가 이거 오를 때 반띵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짜의 말이 시가 됐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반띵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마이너스 2.45% 떨어져가지고 1온스에 4,668.14달러가 됐습니다. 다시 22평선 밑으로 잠겼고요. 하여간에 지금 돌아가는 꼴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마이너스 3.22% 하락해서 1온스에 72.66달러가 됐습니다. 요 은덩이의 경우에도 우짜가 지금 목표 가격은 우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지난 다음 얘기하죠.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하여간에 좀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요. 서부텍사스 간만에 서부텍사스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 폭등했으니까 11.50% 폭등해서 1배럴에 111.63달러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말 한 방에 쭉 올라갔다 이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브렌트유가 서부텍사스유보다 싸네요. 디비졌네요. 역전됐네요. 아이고,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7.59% 여기 또 말로 왔는데 지금 브렌트유가 서부 텍사스유보다 얼마냐? 111.63달러니까 대략 한 3달러 이상 해가지고 싸지네. 브렌트가 오히려 더 싸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만 현물 한번 보시죠. 네, 오만 현물입니다. 오만 유골물, 오만 원유 유골물은 해가지고 어제 11.93% 이것도 폭등해가지고 1배럴에 118.26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달러ing 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떠드는 바람에 가지고 상승했죠. 0.37% 상승해서 100.018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짜 말씀드렸잖아. 이거 100 요거 위에 있는 요 라인 넘을만 하면 뭐가 나와서 떨군다 했는데 떨어지자마자 트럼프가 또 발해가지고 고춧가루 뿌리고 이러네요. 참고로 우짜가 지금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우짜가 캡처를 안 했지만 국채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비슷하게 또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지자마자 트럼프가 또 센 발언을 내놨다. 그러면 또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가면 올라가서 또 4.5%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4.3% 넘어가고 4.4% 넘어가고 이러면 또 트럼프가 지금 또 떠드는 걸 갖다가 강도를 또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네,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보시면 이거 좀 희한하죠. 예, 원화가 좀 희한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0.37%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오히려 0.28% 좋아졌다. 물론 그동안 해가지고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추세는 어차피 분명했거든요. 하여간에 이래가지고 1달러에 1510.17원이 됐는데 무자가 궁금해서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 차트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이게 거의 동시간입니다. 요 올라가는 거 있죠? 여기 올라가는 거. 요거하고 똑같이 갑니다. 요로 가는데 이 달러 인덱스하고 원화 움직임하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이건 뭐 지방선거 앞두고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도시락을 갖다가 투하하겠다는 소린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돌아가는 게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다. 달러 인덱스하고 전혀 다르다. 하여간에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보시죠. 발표된데 환율 방어 등의 3월 외환 보유액 40억 달러 감소 11개월 만에 최대 폭인에 감소했다 이 말이죠. 아이고 돈 잘 쓰네. 자 2월 기준 세계 12위 두 단계 하락. 그냥 웃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위 이런 거는 말짱황이라니까 그냥 아무짝에 실드 없는 거라인 거라네. 아무짝에 실드 없어요. 에,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 보유액이 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에이구, 그럼 뭐 39억 7천만 달러가 뒷걸음쳤다 이거네.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 많이 안 썼으니까 좀 전에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나라 원화 차트 보신 것처럼 앞으로 뭐 지방선거도 있겠다. 제대로 한번 도시락 한번 쏘면 되겠지 뭐. 도시락 쏘면 되겠습니다. 뭐야, 금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금 얼마 들고 있다고 금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거 아무자 실데 없어요. 이런 거 실데 없어요. 뭔 순위놀이라 맨날 하고 앉아있네.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37% 상승했으니까 엔화는 뭘 좀 비슷하게 뭐보다 좀 더 많이 싸지긴 싸졌다마는 0.55%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9.581엔이 됐습니다. 이 동네도 참 골치 아프다 진짜. 자 보시죠. 요거는 해가지고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나온 건데요. 저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건데 차트가 흥미로워서 웃자가 해가지고 소개해 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줄이고 2월 23일부터 3월 30일 사이 해가지고요. 각국 로컬 커런시니까 각국의 통화 기준으로 해서 이 기름값, 페트롤 펌프 기름값이 얼마나 변동했냐 이겁니다. 끝내주죠. 미얀마는 뭐 100%입니다. 뭐 그냥 100%가 튀어버렸다. 핀란드는 68%, 7% 이래가지고 했고요. 호주도 해가지고 얼추 해가지고 50% 가까이 올랐고 라오스도 해가지고 지금 한 40% 가까이 올랐고 베트남도 여기는 4, 5% 그리고 태국, 파키스탄, 뭐 차이나, 중국도 그렇고 여기도 대략 해가지고 20% 초중반까지 올랐고요. 네팔은 20%안 되게 올랐고 일본은 해가지고 대략 한 18% 정도 됐고 캄보디아가 한 17%, 16% 되고요. 한국은 그나마 작죠. 이게 왜 이랬습니까? 보조금 쳐뿌리고 가격 상한제 걸고 이 꼴이 나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제일 낫네요. 지금 우리가 가격 상한제 어제 악영향, 역효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끝나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케플러 데이터를 갖다가 기반을 해가지고 2026년 3월에 해가지고 온쇼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석유 공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석유 비축률이죠. 전략 비축률 그게 얼마나 나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려 보면 전쟁 전 수요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베이스 온 프리 워 디맨드 그러니까 전쟁 전 수요를 갖다가 계산해서 기본을 하시고 정유소에 넣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비축량 중 80%를 갖다가 80%만 활용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이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전 데이터 기준으로 하고 지금 발표된 장부상 데이터에서 80%가 활용 가능하다라는 계산 가정하에서 지금 일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짜가 알기로는 일본 이거 100일 안 됩니다. 100일 안 되지만 여기서 나온 거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계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일본의 경우 최대 145일이 남았다. 이건 뭐 저 기존에 발표되는 거하고 좀 다르죠. IEA에서 발표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물론 뭐 일본의 경우 지금 40일치인가 해가지고 뭐 빼졌다고 이래 하지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전쟁 전 수요하고 이런 걸 갖다 추정치를 한 거니까 그거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좀 후하게 받았다고 봅니다. 우짜 개인적으로는. 우짜가 지금까지 계산한 거로는 100일 안 됩니다. 100일 안, 지난주에 계산했을 때 100일 안 되고요. 98일인가 됐고요. 자, 중국입니다. 제일 관심 가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예, 관련해서 우짜는 5월까지는 일단 이번 전쟁이 달릴 것 같다. 못해도 5월 초까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기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달릴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예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요 상당한 양 자체는 상당합니다. 뭐 12억 배럴이니 14억 배럴이니 하지만 이 사용량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 현재 남아있는 게 대략 한 80일치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한국 어떻습니까? 어이구 뭐야 이거 50일치도 안 되게 남았잖아요. 우리 우짜가 전략 비축료 해가지고 50일치 남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말하는 게 지난주인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케플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추산했을 때 이럴 때 우리나라 한국의 비축료 재고는 남은 게 얼마다 38일입니다. 38일 남았다. 쥐겨주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다 이게 되고요. 호주는 어떻게 한다? 호주는 35일이고요. 그 요즘 그 연료 없어서 난리라는 호주가 35일이고, 싱가포르가 28일, 필리핀이 26일, 베트남이 22일, 인도가 18일 이래 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필리핀의 경우에는 일단 이란에서 유조선 보내준다 해가지고 조금 숨통이 튀었죠. 예, 그거 뭐 이거까지 반영된 거는 아닙니다. 이 수치는. 하여간에 여기서 관심 가지는 게 중국이죠. 예, 중국이 대략 80일. 그리고 한국이 한 뭐 두 달이 뭐냐? 38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된다.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차트, 이 데이터 기준으로 하면은 뭐 일본이 좋고 뭐 이래 되는데,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우짜 보기에는 우짜 예상으로는 지금 이거보다 못합니다. 이거보다 저 데이터가 훨씬 더 못하게 나와 있습니다. 못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 인도와 필리핀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현재 어떻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양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로이터 기사입니다. 물론 해가지고 우짜가 캡처만 했습니다. 뭐 질질질 얘기할 바에야 그냥 우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우짜가 관련해서 우리나라 LNG 재고가 9일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쟁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예,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죠. 9일치만 가지고 있는데 어째 지금까지 달리고 왔었냐, 돌아갈 수 있냐, 그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로이터에서 해가지고 웰 포지션 아주 뭐 지금 현재 그 포지션이 좋다 이거죠. 중국이 해가지고 그 LNG 볼륨 해가지고 리셀 재판매 나오네. 예, 재판매가 나옵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소제목은 중국의 LNG 재수출 폭증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로이터 기사에서 나와 있는데 2026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131만 톤 이 LNG 선 요 배 기준으로 하면 19척 분량입니다. 이 131만 톤을 갖다가 재선적이 뭐 재수출이죠. 예, 재판매, 재수출 이게 됩니다. 재수출을 했습니다. 2026년 들어서 특히 3월 달이 더 많이 늘었고요. 이중 그러니까 19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척 분량이나 말씀드렸는데 이 19척 중에 10척은 어디로 갔다? 한국으로 갔고요. 재수출되었고요. 그리고 5척은 태국으로 재수출되었고요. 나머지 해가지고 4척은 일본, 인도, 필리핀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케플러 데이터에서 나왔다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2023년에 중국이 98만 톤, 2025년에 82만 톤의 LNG, 이거 액화 천연가스를 재판매했었는데요. 중국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연간 판매량을 요번에 기록한 이유, 지금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기록한 이유는, 겨울 난방 시즌, 중국이 이제 그 봄이 되니까 이제 난방 수요가 줄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경우 지금 리세션이란다.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겨울 난방 시즌이 끝나자마자 이 LNG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압박이 사라져 버렸고요. 게다가 국제 현물 가격이 지금 현재 폭등해서 상당히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들어오는 거 없이 이제 남았다고 그냥 판다? 아니지요. 중국은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갖다가 1000세제곱미터당 250달러에 구입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계속 수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등등하고 달리 일단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0세제곱미터당 250달러에 구입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갖다가 아시아 현물시장 가격으로 해가지고 판다 이러면 얼마 된다? 830달러가 됩니다. 아이고 많이 난감먹죠. 그 몇 배가 난감먹습니까? 최소 2배 이상, 3배 이상을 난감먹습니다. 즉 중국은 구매 가격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천연가스를 갖다가 되팔고 있다. 특히 어디 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되팔고 있다는 개설인답니다. 게다가 한 척당 얼마씩 난감먹느냐? 최대 4천만 달러씩 난감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게 되죠. 한편 케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천연가스 수입량은 이거 우짜가 해가지고 블룸버그 기사를 이미 소개해드렸는데 천연가스 수입량은 368만 톤으로 2018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수입량 감소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높은 그 LNG 가격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산업용 가스 수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품 정보회사 ICIS는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4월에도 370만 톤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논하고 앉아있다. 지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직통으로 땡기다 보니까 러시아산 천연가스 싸게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뭐 한국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팔고 앉아있다. 아이 장사 잘합니다. 장사 잘해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도 심각한 헬륨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중국 첨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트럼프 어제 다 떠들었죠. 목표 완수 임박 향후 2에서 3주. 이거 지난달에는 3주에서 4주 뭐 이래하고 처음에는 4주 5주 이랬습니다. 이게 한 달에 얼추 한 일주일 정도 까봐서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면은 최소 기본적으로 5월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여간에 향후 2, 3주 극도로 강하게 이란 타격. 네, 이란과 논의는 안 되고 있는데 어이구 나오네. 이란 발전소 석유시설 타격. 야 끝내죠. 석기시대 타령도 나오고 호르무즈를 통해 에너지 도입하는 국가들 용기 내서 해협을 지켜라. 이거 알아서 지켜라 이 소리죠. 예, 뭐 잘 떠들었으니까 넘어가고 이 이란전 34일차 요약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떠든 가운데 테헤란 서부에 있는 카라지의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폭격해서 부셨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이 부셨는지 미국이 부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둘 중에 하나가 부셨습니다. 부시자마자 이란에서 뭐랬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에 있는 교량, 다리 8개를 공격 목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갈리바프는 이란 국민 70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고요. JD 벤스와의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과 협상을 진행했던 전 이란 외무장관 카말 카라지가 공습으로 또 중상 있고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이거 패턴이 좀 어디 좀 비슷하다고 생각 안 됐어요?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이미 코멘트 한 번 있습니다. 죽어서 갑자기 가지고 강경파 극단주의자라고 해서 변태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웃자같이 세상을 꼬로박이 보는 인간은요. 단순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갖다가 취득해가지고 공습했다? 아니, 웃자가 보기에는 이란 내부에서 누군가가 찔렀다. 예, 그래가지고 웃자가 의심했다고 했는데, 때마침 또 이거 협상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었던,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전 이란 외무장관, 카라지가 공습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저것끼리 가지고 권력 투쟁이 좀 심하다. 이런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겠죠? 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 수 있죠. 예,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IRGC Operation True Promise 4 되죠. 해가지고 3일 평균치 이동 평균치 해가지고 공격 활동을 갖다가 표시한 겁니다. 이걸 우짜가 왜 얘기하느냐? 우짜가 이미 이란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하면은 공격량
그리고 공격 속도 이게 꾸준히 유지되는 거라고 우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어떻게 됐다? 탄도미사일은 3월 31일까지 가지고 하루에 37발 쏘고요. 드론은 60대를 갖다가 쏴다 날렸다 이게 되죠. 일단 꾸준하게 공격량과 공격 속도를 갖다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요게 됩니다. 일단은 이란은요 무조건 이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 안 하고 요거처럼 20, 뭐 25개, 뭐 이렇게 20개 중반으로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20개도 안 된다. 이러면 좀 심각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는 매일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10발에서 15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GPS 제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쏘는 족족 100% 맞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요거는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이란에 떨어지는 미사일만 GPS 제밍으로 멍텅구리 되고 이란이 쏘는 미사일은 이스라엘 등등에 떨어지는데 아무 제밍 받아도 그냥 간다. 에이, 그런 거는 없고요. 하여간에 그래 된다. 요거는 참고하시고 자 요거는 미국의 나프타 수출이 해가지고 급증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이란전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의 나프타 공급이 차단되면서 미국의 나프타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수출국이죠. 이들은 나프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케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3월에 약 1,500만 배럴의 나프타를 수출해 월간 수출량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업체인 볼테사에서는 3월 미국의 나프타 수출량이 1,150만 배럴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4년 만에 최고치가 될 것으로 여기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 우짜가 이거 저 나프타도 그렇고요. 지금 LNG도 그렇고 LNG 얘기도 우짜가 지금 한다는 게 계속 까먹고 있는데 이번 전쟁으로 해가지고 미국 에너지 업계는 좀 녹았습니다. 예,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천연가스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호주 엉망진창 됐지요. 그 다음 카타르 엉망진창 됐지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빼고 세계 3대장 중에 2개가 자빠라지고 수출이 안 되고 이런 꼴이 나는 가운데 미국의 LNG 수출은요, 지금 미친 듯이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가지고 필리핀 외교부는 이란이 필리핀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신속하게 보장한다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테스 라자로 필리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 가지고 또 디젤 값이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 1배럴에 200달러까지 올라갔다 해가지고 나와있죠. 역시나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이란전으로 인해 연료 공급이 제한되면서 유럽의 디젤 선물 가격이 2022년 이후 최고치인 1배럴에 200달러를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런던 거래소에서 디젤 선물 가격은 1톤에 1493.25달러, 배럴로 환산하면 2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디젤 같은 정제유 제품의 수송이 차단되었고 원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 정유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트레이더들은 공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거 뭐 누구나 다 지금 저 환장했어요. 지금 물량 땡긴다고. 우리나라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코가 다 석자라고. 하여간 총력을 기울이고 연료는 다른 경로로 우회되거나 장거리 항해를 거쳐 운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항해는 뭐가 되겠습니까? 희망봉을 돈다 이 소리 되겠죠. 희망봉, 예, 희망봉을 돌아서 한창 뺑뺑 돌아서 온다 이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을 이란과 오만이 감독 및 조율할 것이고 해당 요구 사항이 제한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통행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안전한 통행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관련 이 의정서는 전후 전쟁이 끝난 후 초안 성격으로 미래의 침략을 예방할 것이며 그리고 이란은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선박 운항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말이 뭡니까? 평화로운 상황. 전쟁 끝나도 이제 통행비 받겠다 이 소리죠. 예,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감시를 위한 의정서 초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우짜겐적으로 이거 지금 뭐 이미 코멘트 해드렸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이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이거 뭐 지금 지나가는 건데 허락 안 받으면 못 가니까 해가지고 씌우면 되죠. 씌우면 되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요. 조짜 보긴 좀 그렇다 봅니다. 넘어가고요. 인공적으로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터키 해협처럼 물론 뭐 전쟁 터지고 이랬습니다만 터키 해협처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합의를 봤다. 주요 국가들이 합의를 본 상태에서 나왔다. 이래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은 그냥 그 뭐 이란 혼자 해가지고 지금 떠드는 겁니다. 예, 그래 떠드는 거 이거는 혼자 받겠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이거는 통용이 된다. 이거는 좀 너무 아직 기대가 높다. 기대를 갖다 너무 높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갖다가 오자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와 콘덴세이트 중 45%가 아시아로 갔고요. 요 아시아로 갔고요. 요 오렌지색이 원유하고 콘덴세이트죠. 그리고 아시아는 가솔린과 나프타 수입 중 30% 요거죠. 예, 가솔린하고 나프타, 똥색, 갈색 이거고요. 경유 이거 녹색, 경유는 얼마입니까? 경유하고 뭐 이거 가스 오일 이거 된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9%, 그리고 항공유는 5%.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간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아시아로 가는 비중입니다. 자, 유럽으로 보죠. 유럽은 이리 쭉 보면은 가솔린하고 나프타는 홀라당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원유도 작고 이렇지만 어디 뭐가 맞습니까? 항공유하고 케로신 이거죠. 예, 등유 수입 중 약 39%, 유럽이 수입하는 물량 중 3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취약하다 이거죠. 이거 취약하다. 아시아는 이 두 개가 제일 취약하고 원유하고 콘덴세이트 그리고 가솔린, 나프타가 제일 취약하고 유럽은 항공유하고 등유가 제일 취약하다 이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아시아하고 비슷하지만 반대로 디비 쪼아가지고 항공유가 제일 해가지고 많이 땡겼다. 얼마? 41% 땡기고 호르무즈 앱을 통해서 들어오고 경유 역시 디젤 역시 해가지고 23%나 호르무즈 앱을 갖다가 통과해야 된다. 제일 비중이 높죠. 예, 디젤 쪽은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원유 수입량의 31%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가솔린 나프타 중에서는 16% 그리고 경유 디젤 중에서는 약 10% 그리고 항공유는 약 1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뭡니까? 이거 아메리카스 그러니까 저 뭐야 미국 거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죠. 이쪽에는 저 걸리는 게 원유하고 콘덴세이트만 걸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미미합니다. 미미하죠. 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배짱을 좀 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차트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제품의 유형 이것과 목적지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미국이 제일 부담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이건 해가지고 문자감 해가지고 뭐 뉴욕 해가지고 뉴욕 타임즈가 아니고 어디였냐? 뉴욕 뭐 포스트인가 거기 해가지고 우짜 그냥 캡처한 건데 해가지고 뭐 200만 달러 통행료 해가지고 나온 거죠. 자, 말씀 들어보면 파이낸셜 타임스와 AFP 등에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이란과의 합의, 즉 뭡니까? 이란에다가 통행료를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초크 포인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한편으로는 수익을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란판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게 뭐가 되죠? 국가별로 취사 선택해서 너는 가고 너는 못 간다. 이게 되겠죠. 예,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칭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는 이란의 협상 방식이 매우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뭐 이상하겠지 뭐. 예, 일단 넘어가가지고 이런 가운데 이란 주변 즉 페르시아만 순위 산유국들은 2026 이란전이 이란에게 페르시아만 에너지 수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과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게 만든 채 끝날 가능성의 우려를 표하게 만들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무력으로 충돌을 갖다가 감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사우디 등은
이란이 자국 석유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파괴할 경우 경제와 사회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전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끝내는 분위기, 토끼는 분위기로 끝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이란에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페르시아만 순위 산유국들도 있습니다. 또한 뭐 물론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호르무즈 해협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이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 많이 만들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 중요도는 그냥 좀 까놓고 말씀드려서 떡락합니다. 예, 떡락하게 됩니다. 또한 페르시아만 에너지의 주요 수출 시장이지만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는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정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모로 하기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필리핀, 태국 뭐 이런 거야 뭐 통행료 지불해도 트럼프가 뭘 안 하겠지만 한국, 일본 지불한다? 트럼프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요. 넘어가지고 일본과 유럽 연합, EU 같은 미국의 동맹들은 이란에 대한 통행료 지급이 미국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요. 그 트럼프 자신도 너무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 연합은 지속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수하거나 또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시 구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최소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시 구입하지 않을 것 같고요. 덕분에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자견적으로 봅니다. 이 정신뽕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갖다가 잠깐 아니네. 좀 얘기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러시아 친구가 나와서 뭐 희한한 물건을 딱 들고 있습니다. 권총으로 된 물건인데 여기서 쏜다 이 표시가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드론 요격기입니다. 이 물건이 드론 요격기라는데 이름이 뭐냐면 열카가 됩니다. 물자가 뭐 이거 러시아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열카라 할 수도 있고 이게 열카가 열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그 우자가 발음대로 해가지고 로마식으로 해가지고 읽었을 때는 요르카가 됩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요격기들이 이미 활약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드론 요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크라이나전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론전에 대해서는 최신 유행, 요즘 뭐가 쓰이고 어떤 경향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보려면 뭘 보면 된다? 우크라이나전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동네는 뭐까지 나왔다?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 요격기, 전문 요격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우자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드론 요격기 10칼을 갖다가 우자가 사진을 올렸는데 말씀 들어보면 이 물건은 AI 모듈이 탑재된 광학 전자 유도 방식으로 이거 무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Fire and Forget 뭡니까 이거 쏘고 그냥 뭐 관심 안 두고 뭐 지 알아서 가서 뿌대는 거죠. 예, Fire and Forget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물건이 열카 이거 자체가 열카의 속도는요 시속 220km에서 250km가 되고요. 작전 반격은 3에서 5km가 됩니다. 요격할 수 있는 최대 고도는 어떻게 된다? 최대 1.5에서 2km까지 달합니다. 무게도 꼴랑 얼마 된다? 1.3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사 한 명이 여러 개를 갖다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병사 하나가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또 이 러시아에서 만든 대표적인 아주 가성비 쩌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RPG, 예, RPG 있죠? 예, 이거 뭐 러시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쪽에는 아주 물건이 가성비 높고 대량 생산에 싸고 이런 걸 갖다가 잘 만듭니다. 러시아가 하여간에 우자가 드론 요격기. 드론만 전문적으로 잡는 드론 요격기를 갖다가 러시아 물건을 동원시켜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애틀란타 패드, 간만에 애틀란타 패드의 GDP Now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제가 소개해 봅니다. 애틀란타 패드 2026년 1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4월 2일 기준, 그러니까 4월 2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쯤 되겠죠. 4월 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1.6%로 하락했습니다. 또 꼬라박고 앉았죠? 예, 꼬라박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4월 1일에 1.95%인데 하루 만에
1.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GDP now 여기에서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 0.53% 감소하고 소비도 0.06% 감소하면서 기업 투자 기여도 0.29% 증가를 갖다가 다 까먹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참고로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편차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언제냐면 2025년 4분기 추정치의 경우 정부 셧다운에 따른 연방 지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5% 과대평가되었고요. 이 데이터가. 그리고 3,4분기 작년 2025년 3, 4분기에는 0.8%가 낮았지만 지난 2분기 추이 중에서는 가장 근접한 기록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 2, 4분기에는 0.1%, 그때는 그래도 많이 때려 맞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0.1% 낮았고요. 또 1, 4분기에는 또 1.2% 과소평가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2, 4분기 데이터가 그나마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예, 꼬라박고 있다 이게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BP, 기름쪽에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BP 나왔습니다. 우자가 이걸 제목을 뭐라 말씀드린다? BP 친환경 에너지 장사 끝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란전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가운데 BP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 책임자가 조용히 사임했고요. 이거 지난 1년 동안 BP가 벌이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꿈 막살 놓는 거, 이거 추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BP는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를 갖다가 연간 100억 달러로 늘리는 대신에 전기차 충전 및 청정에너지 투자는 기존에 50억 달러 투자해서 5억 달러 미만으로 완전히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인원들도 대폭적으로 감원 다 잘라 버렸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사업 계획을 4개 주요 시장으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글로벌 레벨이 아니라 4개 주요 시장으로 축소해 버렸다 이게 됩니다. BP는 지난 수년간 투자자들에게 에너지 전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 신임 CEO가 취임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해서 석유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가가 싸고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일 때, 이럴 때는 그 위대한 에너지 전환을 약속하기가 훨씬 쉬웠지요. 하지만 이제 2026년 지금 4월 현재 싼 기름값이 싸고 그리고 안정적인 지정학적 환경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 미친 정신봉 이거 끝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앞으로 길게 봐서 1년 동안 그게 뭐 몇 년 4, 5년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요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이 BP의 뒤를 따를지 기대해도 좋다라고 우짜겐 쪽으로 예상해 보고요. 이재명의 아리백, 우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수익 모델화라고 우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국회 가서 또 해가 떠들었다면서요. 재생에너지. 이거 대단하다, 등하네. 자, 이거는 해가지고, 마지막인데, 사모신용 시한폭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봅니다. 자, 블랙스톤이 주도하는 사모펀드 그룹이, 있는데, 이거 사모펀드 그룹인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회사 메달리아, 이것도 우짜가 이미 소개해드렸죠. 메달리아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사모대출 전문 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털이 2026년 1, 4분기에만 54억 달러 규모의 환매 요청 급증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블루아울 기술주 대출 펀드의 환매 요청은 펀드 규모가 30억 달러인데 여기에서 40.7% 무려 40.7%를 갖다가 개워내라 해가지고 증가했고요. 그리고 블루아울의 직접 대출 펀드가 있는데 이게 200억 달러짜리입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이 직접 대출 펀드 여기의 환매 요청도 무려 21.9%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블루아울은 두 펀드 모두 이 환매 한도를 갖다가 5%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난리 난다 이거죠. 지금 난리 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오늘 금요일인데 왜 이게 나오냐 하시겠지만 미국의 성금요일이라는 노는 날이 있습니다. 예, 굿 프라이데이라는 날이 있는데 미국의 이거 공식 공휴일은 아니지만 노는 날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놉니다. 예, 그래서 하루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4월 3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석유
드릴링 숫자 오일 리그 카운트는 전주 409개에서 411개로 2개가 증가했고요. 토탈 리그 카운트 전체 드릴링 숫자 내가지고 543개에서 548개로 5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계산해보면 나오죠. 천연가스가 3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